잠깐만.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만 좀 하고. 자,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12-3번에 보면 이제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와 x축이래요. x축이 곧 y 꼴 제로가 되는 상황이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일단은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경계를 찾아야 되겠죠. 오케이? 경계를 찾기 위해서 얘랑 얘랑 연립해가지고 x절편을 찾습니다. 얘를 통해서 x절편을 찾으면 되는데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x절편을 찾으려고 봤던 인수분해가 너무 예쁘게 잘 되죠. 얘는 인수분해가 예쁘게 잘 되는 상황이네. 자,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x에 x-1에 x-2로 인수분해가 잘 되는 상황이잖아. 오케이? 됐어? 그러면 자, 결국에는 얘는 뭐가 감지가 돼요? 0이랑 1이랑 2처럼 간격 자체가 서로 동일하다라는 게 감지가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준다? 아, 정답은 직접 다 할 필요 없이 뭐 해주면 돼요? 여기 있는 넓이를 구하는 거야. 얼마? 4분의 1은 알겠죠? 됐어? 그래서 끝! 그래서 얼마 해주면 된다? 곱하기 2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2야.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죠? 오케이? 최고차 계수 해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a값 2가 되겠네. 오케이? a값 2가 되겠죠. 넘어갑시다. 14-2번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5번 있어요. 12-5번 같은 경우에도 2번만 합시다. 2번 하면은 자, y는 얼마가 되는데? x제곱 빼기 1이고 y는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에요. 나 제일 처음에 이제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 이 부분이 제일 헷갈렸었던 부분이에요. 아, 이거 그래프를 그리고 이걸 그래프를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난감한 상황도 좀 있거든. 그래프 자체 그리는 게 너무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를 나도 후회 안 했어. 나도 후회. 제일 처음에 배울 때는 몰랐지. 이렇게 있더라고. 그러면 어차피 얘랑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가 될 거고 그러면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거든. fx에서 gx를 빼. 맞죠? fx에서 gx를 빼. 그럼 결국에는 뭐가 중요한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의 차이가 중요한 거니까 차이 이전에 뺀 함수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라고. 곡선과 곡선 사이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치자고. 위가 f고 밑에가 g였다. 근데 상관없거든. 어차피 우리가 계산할 때는 자, g에서 f를 빼든 f에서 g를 빼든 얘 해가지고 dx 곱해서 인테그랄 아래 끝에서 위 끝이고 정적분하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뺀 함수로 한꺼번에 생각하면 되는 게 좋겠죠. g에서 f를 빼는 거야. g에서 f를 빼는 거야. 그러면 얘를 한꺼번에 적을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g가 더 아래쪽에 여기서는 퍼진하는 상황이니까 그래프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단 뭐가 반영되면서 요 길이가 그대로 내려가서 요 길이로 반영되는 형태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g에서 f를 뺀 상황에서 그 차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 정적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여기에 그래프 그리려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기 그래프 그리려고 집착할 필요 없이 그냥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빼면 된다는 얘기고 뺐을 때 그러면 뺍시다. 예쁘게 좀 뺍시다. 2x 제곱이야. 뺍시다. 마이너스 2x. 뺍시다. 마이너스 4야. 이 부분이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 여기서 이까지 넘어오는 과정이 가장 길었었던 것 같아. 내 경험상. 그래서 결국에는 따로따로 그릴 필요 전혀 없이 뺀 함수에 대한 부분에서
빼남수가 x축과의 떨어진 거리가 그대로 원래 있는 이 따로따로 그렸을 때 이 차이의 함수랑 그대로 반영이 된다. 오케이? 그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따로 필요 없죠. 그냥 여기야.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2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절편이 나오네요. 2하고 누가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오죠. 오케이? 2하고 마이너스 1 나오니까 그리고 굳이 뭐 이건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절대값 취하는 거고 정적분 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0이 되는 지점 찾았다는 얘기는 결국 뭘 뜻하는데 아래로 볼록한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이 넓이 구하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됐어? 얘를 구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니까 6분의 최고차 계수의 베타 빼기 알파에 세제곱 해주시는 게 제일 편하겠죠. 오케이? 자, 저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더라. 끝. 자, 그 다음에 12-6번입니다. 이제 넓이에 대한 내용 거의 다 끝나가고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거기 봅시다. 12-6번에 보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그럼 너무 편한 거야. 뭐가 편하냐? 굳이 내가 그래프 따로따로 그릴 필요 없이 이제 뭐 해주면 된다? 한꺼번에. 맞죠? 한꺼번에 그냥 그려주면 되는 거야.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x. 왜 그렇게 되는지 알죠? 8이야. 8 빼면 돼. 빼면 되겠죠? 빼면 된다라는 얘기고 얘를 다시 인수분해라고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6x에 더하기 8이 되는 거고 얘가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4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건데 얘가 2고 4고 0이고 잘했죠? 그럼 뭐 얘는 공식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4분의 공식 적용 4분의 공식 적용 4분의 최고차 계수 어차피 1. 그 다음 여기에 2에 몇승? 4승. 거기에다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된다? 2를 해주시면 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에 어떻게 돼? 2번에 뭐예요? y x제곱 있고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뭐 하면? 그냥 집중하지 말고 그냥 넓이 구하면 되는 거니까 빼면 돼. 그래서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 인수분해 되네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얘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잘했어요? 그럼 봐. 이제 여기서부터도 조금 해줄 얘기가 좀 있죠. 마이너스 1 0 2야. x축과 둘러싸여진 부분에서 넓이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이 넓이 구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이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라는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 많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공식으로 다 해결이 된다. 다음 함수 좋잖아. 오케이? 다 공식으로 해결이 돼. 이게 뭐냐. 자, 내가 얘기를 해줄게. 이게 6분의 보완 공식이야. 찰떡같이 이 말에 딱 맞아 떨어져.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자, 찰떡같이 이 부분에 설명이 딱 맞아 떨어진 게 뭐냐? 6분의 공식이 뭔데? 포물선 공식 알죠? 포물선일 때 공식 알죠? 오케이? 포물선의 공식 어떻게 돼? 포물선의 공식은 이렇게 되거든. 여기 절편거리 있지. 얘는 여기는 요 노란색으로가 6분의 최고차 계수 어차피 1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하면 1의 세제곱은 6분의 1입니다. 그런데 봐. 얘는 3차 함수고 실제로 포물선이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느냐. 뭐에서? 여기 정중앙 있죠? 정중앙 있죠? 얘랑 얘랑 정중앙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2까지 거리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얼마? 2분의 5를 해주면 답이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잘했어요? 해봐. 해보시면 돼. 얼마나? 12분의 5가 나올 텐데 실제로 정적분 하게 되면 4분의
1x의 4승 마이너스 3분의 1x의 3승 마이너스 x제곱이고 마이너스 1과 0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분의 1 하나 나오고 플러스 3분의 1 하나 나오고 끝에 이건 무슨 글자야?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네. 마이너스 1. 오케이? 됐지? 마이너스 1. 근데 그렇게 해서 빼주면 된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이거 계산해주면 누가 나온다? 얘가 등장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연습. 뭐 외우시든지 마시든지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그냥 뭐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6분의 복잡하지 않잖아요. 6분의 1에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2의 세제곱 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잡는다? 여기와 여기에 정중앙을 잡는다. 여기와 여기 6분의 공식 적용했었던 정중앙을 잡는다. 1.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나머지 근까지 거리야. 나머지 근까지 거리야. 나머지 근까지 거리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계산해 주시면 두 가지 답이 나올 거예요. 이해가 됐어? 자, 조까지 계산 탁탁 해주시면 값이 팍 나올 거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줄 거 이렇게 있어요. 표시를 해줄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야. 요 부분의 넓이 어떻게 된다고? 자, 6분의 최고차 계수의 절대값은 베타 빼기 알파를 세제곱하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거리냐? 감마에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 거리를 재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끝이야. 저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막 이렇게 알파벳으로 적는 것보다는 그냥 문제 풀면서 내가 설명해 준 대로 그렇게 적용해 주면 된다는 얘기고 이제 거기 12-7번 봅시다. 12-7번에는 뭐 하나만 할게. 자, y제곱은 x야. y가 0 이상이래. 그 다음 두 번째 y는 0이 있고 x는 4가 있어요. 알겠지? 자, 저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불편하단 말이야. y제곱은 x 저게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싸그리 다 이동시키는 거야. 자, 전부 다 바꿔준다는 얘기죠. y분의 x 대칭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x제곱은 y. 얘는 뭐다? x가 0 이상. 얘는 뭐예요? x는 0. 얘는 뭐예요? y는 4. 이렇게 다 바꾸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편하겠고 그래서 x축, y축 그려주면 y는 x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거 y는 x제곱입니다. 그런데 x가 0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0 이상이라서 이쪽 부분만 그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x 이퀄 0이야. x 이퀄 0이면 얘가 되겠지. y 이퀄 4야. 여기 되겠네. 이 넓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됐지? 그래서 이러면 뭐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4에서 얘 빼서 해주면 되겠지? 계산해 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고 혹시나 기본이 딸리면 안 돼. 지금 여기 있는 요 부분이야. 그래서 4에서 x제곱을 빼고 난 다음에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2까지의 dx 해주셔도 되겠고 오케이? 됐어? 센스 있게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 넓이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얘가 지금 2잖아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잖아. 음식 6분의 1에 베타 빼기 알파 4의 세제곱하고 2분의 1 해줘도 답은 동일하게 등장할 거야. 오케이? 넘어갑시다. 12-8번은 우리 지난번 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드렸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볼까? 자, 12-8번 한번 봅시다.
함수가 있어요.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9가 있는데 자 x 이꼴 2n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봐. 자 문제에서 이거야. 얘 그래프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진다. 얘 어떻게 그려? 얘 변곡점 x 좌표 구하는 방식 기억나요? 변곡점 x 좌표 어떻게 구하는데? 기억나? 합이 누구랑 같다? 변곡점 x 좌표의 3배. 기억나요? 기억나죠? 자, 다시 이게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봐. 이거 니들 중간고사 범위일 수도 있대. 중간고사 범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마다 살짝씩 차이 나겠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왜 D가 있어요. A는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얘는 x는 마이너스 3a분의 b라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었다고 칩시다.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지겠고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친다라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에서 오케이? 잘했어요? 누가? 여기는 요 지점으로 가야 되겠지. 오케이? 이게 그대로 변곡점이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 변곡점의 x 좌표가 얘잖아요. 다시 얘가 누구다? 변곡점의 x 좌표가 되는 거예요. 변곡점 x 좌표인데 따로 변곡점 x 좌표를 마이너스 3a 나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3a분의 b로 외웠거든. 외웠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 결국 관계하는 뭐냐? 합이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니까 곱하기 3.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변곡점 x 좌표에 곱하기 3하면 합이 나온다 이 얘기야.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얼마? 1. 근데 얘가 뭐야? 변곡점 x 좌표의 몇 배? 3배가 될 거니까 얘가 x 이꼴 3분의 1이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이가 됐어? 여기에서부터 뭔가가 시작이 되는데 어디 x축과 서로 다른 뭐 x축이야 미쳤다. x 이꼴 2에서 2면 여기쯤 있겠지. 오케이? 2면 여기쯤 여기서 접선을 끊는 거야.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는 진짜 기량차가 많이 벌어져. 얘가 x 이꼴 2거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접선을 구하고 연립해가지고 이 점의 좌표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안 되는 거 알죠? 그러면 안 돼요. 바로 여기를 구해야죠.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아마 학교 시험 칠 때는 바로 구할 수 있어야지. 왜? 쟤는 결국에는 누구랑 연립한다? 직선과 곡선을 연립해가지고 만들었었을 때의 실근이 2 하나 나오고 네모가 하나 나오지만 문제는 접하는 상황이니까 중근으로서 실근이 2개 나오겠지. 맞아?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어? 직선 따위를 그러니까 직선유를 연립해봤자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1차, 0차밖에 없으니까 2차 이상은 영향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합이 얼마가 된다. 그래서 얘가 얼마나? 마이너스 3입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럼 끝났네? 뭐다? 다시 또 공식이잖아요. 이까지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으니까 공식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얼마가 된대? 12분의 최고차 계수 1이고 여기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4제곱이죠. 5의 4제곱이니까 12분의 625가 답이 될 거예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이거죠. 이제 뭐 웬만한 것들은 다 된 거 같긴 한데 하나만 더 합시다. 거기 12-9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진도 안 나간대. 알겠지? 진도 안 나갈 거고 그냥 내신 위주로만 할 거예요. 내일은 한 연초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초까지 조금 하고 최근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자, 봅시다. 12-9번입니다. 역함수를 g라고 할 때,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갑시다.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갑시다. 자, 얘는 y는 x의 3승 빼기 6이야. 두 곡선이 있는데 곡선과 곡선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빼기 6으로 둘러싸야지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돼 있고 얘가 0, 마이너스 6 이까지 되시죠? 오케이? 이까지 되죠? 당연히 되겠지.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자, 여기서는 필연적으로 뭐랑 뭐가 둘러싸여져 있느냐면 y는 fx와 역함수와 둘러싸여진 부분이야. 그러니까 역함수와 둘러싸여진 부분이니까 y = fx가 이렇게 있고 y는 f 인버스 x랑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니까 문제는 얘를 쌤 얘는 x는 f 인버스 y잖아요. 맞긴 맞아요. 얘를 이쪽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둘러싸여진 부분 얘들아 얘랑 얘랑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는 그냥 같은 거잖아. 일치하잖아.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의미를 살리려면 이 문제는 이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둘러싸여져 있는데 얘랑 뻔하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얘로 가는 게 아니라 자 얘를 보시면 되는 건데 얘 또한 그냥 푸는 게 아니죠. 왜? y는 fx랑 증가함수니까 얘 y는 x랑 비교해 보면 되겠죠. 왜? 이 부분에 곱사돼서 2배 해주면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대략적으로 fx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면은 y = x에 대해서 대칭이라서 나머지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 전체 f 인버스 x를 다 그려가지고 전체를 구하는 것보다는 뭘 해주면 돼? 어차피 대칭이니까 y = x랑의 뭐랑? y = xy에 해당하는 부분을 2배 해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얘랑 누구랑 y = x랑의 교점의 x좌표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립이 필요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누구랑 일단 연립해야 돼. x 세제곱 마이너스 6이랑 x랑 오케이? 2를 집어넣읍시다. 2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넘겨주자. 2 집어넣으면 0이니까 x 마이너스 2 하나 있을 거고 x 제곱 하나 있을 거고 더하기 3 하나 있을 거고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2x 있을 건데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그럼 만나는 교점이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거든. 어디에서? 우측 상단에서 만난다 이 얘기야. 우측 상단에서 이렇게 만나겠죠. 얘가 지금 얼마가 될까? 2,2라는 얘기고 결국에는 얘랑 온전히 다 둘러싸여질 수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뭐가 등장한다?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x 플러스 빼기 6이라는 이 직선이 등장한다는 얘기야. 거기에서 한 개가 더 있어요. 직선이 한 개 더 있죠. 마이너스 x 빼기 6 한 개 더 있죠. 그래서 얘가 y는 마이너스 x 빼기 6입니다. 이게 더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겠지. 쑥 가나? 쑥 가서 이렇게 가면은 어차피 2배 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얘를 2배를 시켜줍시다. 이 다음에 뭐 구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0,0이거든. 요거 기울기 마이너스 1 얘는 기울기 1 얘가 y = x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을 먼저 구하면 자, 요 삼각형 넓이 구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얼마가 되는데 6이잖아요. 그리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으면서 이거 직각이잖아요.
그럼 넓이 구할 수 있겠지? 9대 넓이 봅니다. 바로 6 곱하기 6 나누기 4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 3 곱하기 3 해서 9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이 넓이가 얼마? 9가 되겠죠. 이가 됐어? 봅니다. 그 다음 또 봐. 어느 부분을 볼 수가 있느냐? 이 부분 볼 수 있겠지. 여기서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이야. 자, 가볼게. y 꼴 x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y 꼴 x가 이렇게 뜨겠고 밑에서 어떻게 가느냐 하면 밑에서 이렇게 쭉 가는 거지. 쭉 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얼마? 2,2에서 만나는 거예요. 오케이? 다랬니? 자, 나는 그러니까 뭐 저거를 저렇게 풀 필요가 있나라는 건데 이게 배우잖아. 그럼 계속 써봐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약간 정교해지거든.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0,0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0,-6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도 한단다. 이 보조선을 끊는 이유가 뭘까? 공식이야. 왜 공식인데? 얘가 무슨 점이야? 변곡점이잖아. 변곡점이니까 이거 공식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있죠. 당연히. 얼마 해주면 되는데? 6분의 최고차계수 1이니까 적고 2에서 0 빼서 4제곱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아 미안 4제곱 2죠 12죠 여기 2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나 다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만큼 거리잖아. 요만큼 거리입니다. 요만큼 거리가 얼마나 나오느냐 얘가 지금 6이잖아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2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면 된다. 얘가 6이 되겠지. 오케이? 잘했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잘했어? 그래서 저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뭐죠? 나오나? 왜 안 될 것 같지? 아 6분의 아니구나. 4분의 1죠. 미안해. 6분의로 적고 잡아줘. 4분의입니다. 이렇게 4분의야. 4분의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 얼마지? 4죠. 계산해보자. 답이 얼마야? 38이네. 답 나오지. 10. 이거 10. 이 넓이 10. 이 넓이 9. 두 개 더해서 곱하기 2 해주면 38. 오케이? 됐어? 그래서 저렇게 값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와 한 주치걸 1시간 2시간만 끝내는 거 10-10번 이제 뭐 가르쳐 줄 건 내용은 다 가르쳐 줬대. 연습 문제는 니들이 풀면서 막히는 거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 12장에 있는 연습 문제 꽤나 중요합니다. 꽤나 중요하니까 집에 가서 반드시 연습해 보시고 여기서 좀 풀고 가시고 또 그 다음에 12-10번 볼게요. 자, 12-10번에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있는데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가 3분의 4다. 자, 뭐라고요? y는 mx가 있을 텐데 기울기가 양인 직선과 이렇게 만나겠지. 그냥 끝났네. 됐죠? 이런 식으로 만납니다. 자, 만나는데 얘가 뭐예요? y는 얼마가 된다고? x제곱 마이너스 x.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래. 그거 뭐 해주면 되는데? 6분의 1에 얘가 0이잖아요. 여기 누군지 모르지. 뭐 여기 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L의 몇 승? 3승 해주면 그 값이 얼마 나온다? 3분의 4가 나온다. 그러면 약분해 주고요. 8이니까 L이 얼마? 2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좌표가 2인 거야. 요 좌표가 얘가 L, 뭐식이니까 얘가 2인 거야. 그러면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2,2네. 그럼 M이 얼마가 되겠어? 0,0 지나고 2,2 지나니까 1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M이 1입니다. 그리고 끝났다 진짜. 12-11번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몇 시쯤 됐어? 50분? 네, 50분. 자, 블록은 포물선이고요. 여기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접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접점 나와 있습니다. 2분의 1, 4분의 1 됐어? 나와 있고 이쪽 반대편에서도 접점이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반대편에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봐야 될 게 뭐냐 원 여기 접선이 이렇게 있어요. 접선이 있는데 이 접선에 접점을 지나며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 부르는데 법선의 특징이 뭔데? 원의 중심 무조건 지난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원의 중심 무조건 지나게 되는데 어차피 원도 대칭이고 누구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포물선도 y = x 제곱에 불과하니까 대칭이고 대칭선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쪽 알면 이쪽은 당연히 알겠네. 됐어? 자, 얘부터 먼저 해봅시다. 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2y' 적으면 되는 거니까 얘가 2x고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1이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오케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결국에는 뭐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요. 그럼 얘가 45도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가 된다? 90도가 되겠지. 요 각도만 물었다면 45도가 되겠죠. 요 각도만 물었다면 얘는 45도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구하려. 이건 뭐 1도 아니니까 1도 아니죠. 자, 왜 1도 아닌데? 이 길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길이 어떻게 구하는데? 이거 2분의 1이잖아요. 이거 2분의 1이잖아. 얘도 2분의 1이잖아. 왜 2분의 1이 되는지 알죠? 45도니까. 굳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필요가 있겠냐고. 그리고 이 반지름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이렇게 구하겠죠. 2분의 1에다가 1대 1대 루트 2잖아. 2분의 1에 1대 1대 루트 2잖아. 그럼 루트 2만 곱해주면 되겠지.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이해가 됐어? 이해되죠? 됐어?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부채꼴의 넓이 이제 사용합시다. 제발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얼마가 돼요?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90도. 90도는 몇 분의 몇 파이? 2분의 파이. 그래서 8분의 파이가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이제 배웠으면 써야 돼. 우리 수원 때 이거 배웠잖아. 2분의 1 r 제곱 세타 배웠잖아. 맞죠? 됐어? 자, 그 다음에 뭐를 물어보느냐? 붉은 점 찍은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붉은 점 찍은 부분. 요 부분이거든요. 파란색으로 내가 표시할게. 요 부분.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이 부분 넓이 어떻게 구할까? 라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x축과 지금 접하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요 면적 전체 사다리꼴 2개 붙여진 거에서 오각형이라고 얘기해줘도 되겠죠. 오각형에서 부채꼴 빼도 그다음 얘를 뭐라고 불러요? 그냥 곡선과 둘러싸여진 부분, 곡선과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되잖아요. 오케이? 됐지?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뭐 산수니까 하시면 되겠지. 됐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이거 구했고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뭐 인테그럴 써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어디까지 풀어보시면 되느냐? 12장 유제 연습 문제 다 푸시면 됩니다. 유제 연습 문제 다 푸시면 되는 거고 분명히 막히는 거 좀 꽤나 될 거란 말이에요. 막히는 거 꽤나 될 거니까 연습을 좀 해봅시다. 거기 12-5번 약간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거 12-5번 한번 풀어보시고 12-4번 12-4번 이것부터 먼저 풀어래. 이것부터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9번 그리고 17번 그다음 나 전부 다 6분의 1씩
그냥 와 6분의 공식 진짜 범법이다. 밭이다 밭. 6분의 공식 밭입니다. 뒤에 가면 이 정도까지는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